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계선 성격이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의 결합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죠. 이러한 동일 결과성의 원리 때문에 경계선 성격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총 3가지 요인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를 제외하고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이론들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서 정리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착 대상의 상실입니다. 아동이 성장할 때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애정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기는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이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애착의 대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경계선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착 대상의 상실이란 부모의 사별, 이혼,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이별과 부모와 함께 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애착의 대상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는 무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했거나 버림받았다는 상상입니다. 그 결과 상실한 대상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아이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죠. 반대로 잃어버린 애착 대상의 상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강한 죄책감과 우울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 결과 아이의 내면에 자신은 처벌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신념을 형성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무의식적 관념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에 영향을 끼치죠. 이처럼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며 돌봐줄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사랑과 존중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작고 약한 아이는 차갑고 황량한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실은 아동에게 커다란 정서적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합외상, 유년기의 학대 경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모든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웠던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서 외상이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마음속 깊숙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상을 입혔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범죄나 사고를 목격하거나 실제로 당하는 것 등 한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 외상을 단일 외상이라고 하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이며 특히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외상을 복합 외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합 외상은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가 대표적입니다. 조사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은 어린 시절 학대에 의한 바로 이 복합 외상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이 경험했던 복합 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처음에는 아동기의 성적 학대, 특히 6세에서 12세 사이에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적 학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성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가 더 높은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성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관련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기 학대 경험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은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처벌, 정서적 학대, 위협, 성적 학대 등을 당했거나 부모의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거나 아동이 학대 경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학대 경험에 대해서 아동을 비난했거나 처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학대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학대의 결과 아동은 학대자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시키며 그 결과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유년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이들은 소중한 사람에게마저 사랑해야 할지 또는 증오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심리도식치료의 창시자인 제프리 영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을 가진 분들의 많은 수는 분리된 보호자 양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아동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방어 양식인데요. 이 양식의 기능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차단시키고 타인으로부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학대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유년기의 경험은 아이의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입니다. 이때 아이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대를 포함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작고 나약한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부정적인 경험은 성인이 된 뒤에도 내면에 남아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힘입어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마샬 리네아는 유년기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과의 연관성을 확장하여 비수인적 환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요. 비수인적 환경이란 아동을 향한 지나친 비판, 과도한 통제, 무관심, 차별, 무시, 과소평가, 위협, 처벌 등의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다소 훈육을 가할 때가 있더라도 일관적인 애정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는 자신이 꾸중을 듣거나 혼이 나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모를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보살핌이 일관적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떨 때는 칭찬을 받았다가 어떨 때는 심한 꾸중을 듣는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은 아이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부모와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 결과 아이의 마음속에 분리된 부모상을 통합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여기서 분리된 부모상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타인에 대한 지각이 아직 불명확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분리된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하는 좋은 부모와 나를 미워하고 꾸짖는 나쁜 부모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른 대상으로 나누는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분리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합니다. 좋은 부모가 우세한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서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통합되어 하나의 부모상을 형성합니다. 즉, 꾸중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이미지가 마음에 형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지속될 경우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는 제대로 통합되지 않게 되고 아이는 혼란한 심리 상태로 성장하게 돼요.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물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타인에 대해서도 분리된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사랑과 존경을 보이면서도 어떨 때는 화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마치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에게 대하는 것처럼요. 즉, 상대방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항상 관심을 쏟고 내 생각을 하는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인 이상 언제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도 늘 그러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가끔씩 나에게 소홀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해주며 나를 돌봐줄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요. 영상 어떠셨나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